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계좌는 안전합니까? 백악관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할 확률이 9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란은 이미 핵무기 제조 직전 단계인 60% 우라늄 농축을 달성했고 전 세계 원유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스닥이 하루 만에 4%씩 폭락하고 코스피가 비명을 지르고 투자자들의 핸드폰엔 빨간 숫자만 가득합니다. 지금 이 공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지금 밤잠을 못 자고 계신 분들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스닥이 하루 3, 4%씩 요동치고 코스피가 장중에 폭락하는 걸 보면서 그냥 다 팔고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매도 버튼 누르는 순간 당신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시장의 역사를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내던지는 바로 그 타이밍, 정확히 그 시점이 시장의 바닥이었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2020년 코로나 폭락장 때도 2022년 금리 충격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중이 이제 끝이다를 외치며 손절하던 그날이 돌아보면 인생 최고의 매수 기회였던 겁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냉혹합니다. 개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량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 거대 자본은 조용히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공포는 그들에게 세일 기간이고 뉴스 헤드라인은 그 세일을 알리는 광고판입니다. 전쟁 위기, 경제 붕괴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쏟아질수록 대중의 패닉은 깊어지고 세력들의 장바구니는 두둑해지는 구조입니다. 감정이 개입된 투자 결정은 언제나 틀립니다. 지금 느끼는 그 공포, 그게 바로 함정의 본질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경제가 안정적이고 모두가 풍요를 누리던 시절이 아닙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울부짖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패닉의 절정에서 조용히 움직인 사람들이 다음 시대의 부를 통째로 가져갔거든요. 공포의 정점은 위기의 끝이 아니라 부의 역전이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조 원이 증발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대다수는 지하 벙커를 찾고 있지만 자산가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50년치 전쟁과 경제 위기 데이터를 펼쳐놓고 다음 시대를 지배할 자산 지도를 그리고 있거든요. 뉴스를 보며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뉴스가 만들어낸 공포를 활용해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조용히 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막연한 낙관도 근거 없는 비관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딱 하나,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데이터를 믿는 냉정함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닻을 내리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기회가 오는지 미리 알고 그 길목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다음 부의 주인공이 됩니다. 전쟁이 나면 주식이 폭락한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당연한 공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언론은 연일 인류 경제의 종말을 외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앞다퉈 매도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된 그 순간부터 SP500은 오히려 수직 상승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본시장이 진정으로 혐오하는 건 전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은 나쁜 뉴스보다 알 수 없는 뉴스를 훨씬 더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미사일이 실제로 날아가는 순간 시장은 안도합니다. 최악이 현실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반등의 실마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란 위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은 이미 수개월째 이 불확실성을 가격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수천만 원이 증발하는 극심한 변동성, 그게 바로 불확실성의 공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되는 순간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역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돈입니다. 미사일 한 발에 수억 원, 항공모함 하루 운용 비용만 수백만 달러.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세금을 올려서 충당하면 되지 않냐고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걷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쟁을 치른 모든 국가들이 선택한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중앙은행이 쉼 없이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베트남전 때도 이라크전 때도 미국은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희석되더라도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결국 어딘가로 흘러들어갑니다. 시장으로, 자산으로, 실물로 스며들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어떤 정권도 선거를 앞두고 경기 침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길게 끌수록 표를 잃거든요. 결국 정부는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주입해 강제로 호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쟁이 오히려 돈 풀기의 명분이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전쟁이 무섭다고 현금만 꽉 쥐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1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 지금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총알보다 조용하지만 총알보다 훨씬 무섭게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현금을 들고 있는 것, 그게 안전하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정부는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붓습니다. 그 순간 은행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이 소리 없는 약탈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반면 실물 자산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오히려 가격이 오릅니다. 이건 수백 년간 반복된 역사입니다. 현금을 쥔 손을 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날 나스닥은 장 초반 폭락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그날 장 마감 때 숫자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려 7%대 급반등으로 마감했거든요. 전쟁이 난 날 주식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시장은 미래를 먹고 삽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가격에 녹여내는 선반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전쟁이 날 것 같다는 공포가 퍼지는 동안 시장은 이미 그 충격을 흡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이 터지는 순간 더 이상 새로운 악재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거죠. 대중이 뉴스를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기관과 세력의 알고리즘은 이미 저점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을 도저히 견디기 힘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마다 금은 모든 자산의 하락분을 상쇄해주는 절대적 안전자산으로 빛을 발해왔거든요. 실제로 2026년 초 금값은 온스당 $500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금이 이미 역사적 고점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금을 사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 답은 다음 챕터에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날 나스닥은 장 초반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숫자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려 7%대 급반등으로 마감했거든요. 전쟁이 난 날 주식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시장은 미래를 먹고 삽니다. 앞으로 일어날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가격에 녹여내는 선반영의 특성이 있거든요. 전쟁이 날 것 같다는 공포가 퍼지는 동안 시장은 이미 그 충격을 흡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전쟁이 터지는 순간 더 이상 새로운 악재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대중이 뉴스를 보며 떨고 있을 때 세력의 알고리즘은 이미 저점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변동성을 견디기 힘든 분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금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2026년 초 금값은 온스당 $5,500를 돌파하며 이미 역사적 고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금을 사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자산을 뒤늦게 쫓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투자가 없습니다. 온스당 $5,500를 돌파한 금, 지금 이 가격에 진입하는 건 효율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오를 여지보다 이미 오름 구간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다면 금의 역할을 하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자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은을 단순한 귀금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그 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은은 AI 데이터 센터 핵심 부품과 태양광 패널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모든
금속 중 가장 뛰어나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전 세계가 AI와 친환경 에너지로 달려가는 지금 은의 산업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 수요만 있지만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산업자산입니다. 위기엔 안전자산으로 오르고 전쟁 후 재건 국면엔 산업 수요로 또 오릅니다. 금이 정점에 올라선 지금 진짜 기회는 은에 있습니다. 숫자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6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전 세계 광산에서 캐내는 양은 제자리인데 수요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시장 조작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겁니다. 실물이 부족해지면 가격은 오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실제로 은값은 올해 초 12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80달러에서 조정 중입니다. 이 조정을 보며 상승이 끝난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눌러놓은 기회의 구간입니다. 용수철을 누를수록 탄성이 강해지듯 지금 은은 다음 폭등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거든요. 전쟁 중엔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고 전쟁 후엔 산업 재건 수요가 폭발합니다. 공급은 막혀 있고 수요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옵니다. 임계점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은 평균 60대 1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지나고 유동성이 풀리는 국면에서는 이 비율이 급격히 좁혀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은이 금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강하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 이후 상승 국면에서 은의 상승률은 금을 압도적으로 추월해 왔습니다. 변동성 측면에서도 은은 금의 3배에 달합니다. 상승장에서는 금보다 3배 더 강력한 수익을 의미하죠. 그만큼 하락도 클 수 있으니 한 번에 몰빵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할로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이 맞습니다. 실물 은바로 직접 보유하거나 변동성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은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2026년 하반기 유동성 공급과 AI 산업 수요가 동시에 맞물리는 시점이 옵니다. 그 타이밍에 은을 이미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한 우량 주식을 공포에 팔지 마세요. 지금 이 구간은 분할수의 기회입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했습니다. 모두가 던질 때 버틴 사람이 결국 웃었다는 걸요. 현금을 들고 있다면 실물 은바나 음은 ETF로 자산 형태를 전환하세요. 현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플레이션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까지 있는 실물 자산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소음을 차단하세요. 지구 멸망, 경제 붕괴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대중의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겁니다. 거대 자본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데이터에만 집중하세요.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가져갑니다. 투자는 감정이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반복된 역사가 증명한 팩트와 데이터로 냉정하게 실행하는 겁니다. 2026년의 이 혼란,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축복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대중이 패닉에 빠질 때 그 공포를 매수하는 것이 부자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 다가올 부의 열매를 선점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